민소법 1순환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소는 7월 7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금요일 날 형법이 마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서 형법 마치고 바로 시작하면은 조금 제가 봤을 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형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토요일, 일요일 해서 뭐 형법 조금 마무리하시고 약간 또 이 머리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형법 하다가 민사소송법 하려면 하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 텀을 두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좀 학습하시기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일정 보시면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시작하고 이제 조금 민법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민법 때는 아무래도 좀 인원이 많아서 점수 채점 위주로 했고 또 상법 때는 기회가 돼서 전원 CBT 채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이제 원장님하고도 사실 육모 기간에 조금 깊이 있는 대화 또 깊이 있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본인이 쓴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여러분이 전날 밤 힘들게 공부해서 오전에 힘들게 만드신 하나의 작품인데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그 학예 논문 쓸 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제가 쓴 논문을 제가 검토하는 기간이었어요. 이게 남이 봐주는 것보다 자기가 쓴 걸 자기가 보는 게 매우 고통스럽더라고요. 사실 학예 논문 쓸 때도 사실 답안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쟁점을 찾아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뭐 채점 부수가 뭐 항상 적지는 않은데 매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 민사법은 어찌 보면 쟁점 찾기예요. 쟁점 찾기. 뭐 문장이 수려하게 쓸 필요도 없고 사안포섭에서 막 창의적인 표현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죠? 문제에서 묻는 쟁점에 관련된 조문과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설시하고 그 판례에 맞게 사안포섭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어찌 보면 수학의 근해 공식과처럼 이 문제에 이 공식이 필요하다는 걸 쓰고 그 다음 X, Y, Z, 가불병정, 날짜, 금액 뭐 이런 거 맞게 딱딱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그 도식만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깨달음의 학문인 것 같아요. 민사법은 본인이 스스로 이 쟁점이 이 쟁점이구나, 이 개념이 이 개념을 묻는 거구나. 그래서 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원장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좀 추천해 주셨고 저도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당일 시험 당일 강평 체제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험 보시면 시험을 9시에 보시면 10시 10분까지 마치잖아요. 그러면 학원 직원이 총 동원하면 11시까지 복사를 완료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11시 때 본인 답안을 배부해서 저랑 바로 채점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50분 내로 한 40분 정도면 인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본관 직원이 총 동원하면. 그래서 한 11시 정도에는 채점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문제의 제기 이렇게 서술하면 뭐 2점에서 3점, 뭐 다음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 조문 언급이 있으면 1점, 판례 설시 내용에 따라 3점에서 4점, 뭐 사안포섭에 따라 2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밑줄을 그고 채점을 하면 그걸 제가 수거해서 뭐 다음날 저녁 뭐 밤새 채점해서 성적 공시는 그 다음날 하는 식으로 좀 강평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평은 당일 강평할 거예요. 문제 같이 자가 채점하고 바로 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강의 자료를 준비해 와서 이 문제는 이 판례를 묻는 것이고 이 판례에서는 이런 개념이 중요하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키워드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강평을 당일 강평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제가 밤새 채점하다 보면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성적도 그 다음 날 공시하고 그다음에 CBT 방식으로 또 채점한 최고 답안과 중간 답안을 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날. 그래서 결국 한 번 본 시험을 한 2번 정도 강평하는 시스템으로 조금 전환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결국 2번 리뷰를 하게 되고 또 학생들 중에서 또 중간 답안 선정을 원하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그래서 또 중간 답안, 자기 답안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남들한테 보이고 하는 게 또 부끄럽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혹시라도 중간 답안 선정을 매회차 원하는 분들은 제 개인 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매일차 11대 채점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나의 답안을 모든 사람이 본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건 개인이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험은 가급적 이 시간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왜냐하면 바로 채점을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은 한 50분의 시간은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형 배점이 좀 늘어도 시간이 늘지 않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답안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료 시간은 10시 10분 고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평은 11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당일 시험의 자가 채점 이후 그 문제의 개념 및 판례 학습을 하고, 어제 시험에 대한 최고 답안 및 중간 답안을 살펴보면서 내용 및 답안을 리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강의 내용 잠깐 봐주시면 2페이지. 다시 한번 하면 좀 변화되는 방식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매회 선택형 10문제랑 사례형 50에서 60점, 경우에 따라서 70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시험을 보고 50분 뒤인 11시부터 저랑 바로 함께 자가 채점하고 해당 문제의 개념 및 판례를 학습한 다음, 그 다음 어제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선정한 최고 답안 및 중간 답안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순환 사례형은 사실 뒤에 보면 바로 4페이지부터 잠깐 보실까요? 뒤에 보면 4페이지부터 14일 변시가 있거든요. 14일 변시의 특성은 여러분이 육모 기간 때 사실 변시 해설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복습 동영상 신청을 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들으신 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이 아무리 바빴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변시 기출 해설 강의는 저는 듣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보던 책을 아무런 관성에 따라 그냥 무작위로 그냥 하면 지치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지만, 변시 해설 강의를 들으면 14의 변시의 분명 특성은 있거든요. 무슨 변시의 트렌드도 있고, 그러니까 민소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는 105점 정도 출제가 됐어요. 1분 150점 중에서 105점 정도가 우리 민소법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14일 변시 민소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 문제량에 비해 배점이 커요. 14일 변시를 보면 4페이지 1문의 문제 1번 보세요. 문제가 그렇게 사실 길지 않잖아요. 근데 25점이에요. 그리고 문제 2번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30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25점이면 반 페이지를 다 써야 되고 30점이면 한 페이지 넘겨서 뒤에 조금 더 써야 되잖아요. 제가 학생들 답안 보면 그 점수 배점에 맞게 분량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10점짜리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거 조금 내용도 많고 읽어야 할 텍스트도 많고 문제도 어려운데 10점에서 15점이었고, 민소는 텍스트도 많지 않고 내용도 많지 않은데 25점, 30점 이렇게 출제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4일 변시 1문의 1이 105점 나왔어요. 105점 출제. 그래서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1번의 1이 25점, 문제 2가 30점짜리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30점짜리 출제된 거 한번 보시면 7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판례가 2022년 10월 14일 선고한 2022-252387 판결이 출제됐고, 이건 2024년 8모에 출제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해연료 모의고사에서 우리 민소는 그 최신 판례 같은 거 있잖아요. 꼭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육모를 다 분석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선택형은 다 풀었고 사례도 거의 다 풀어가고 기록도 보고 있는데 조금 우리 변시한테 의미 있는 건 기록형이었어요. 기록형에서 우리가 1순환 때 민법에서 다뤘던 부분이 상당 부분 출제가 됐어요. 그 상가 임대차 있잖아요. 차임인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가 그 부분이 기록형 마지막 항변으로 나왔고 잠깐 봐도 그래서 우리가 1순환 때 다뤘던 최신 판례가 상당 부분 선택형 기록형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실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솔직히 이제 학생들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최신 판례를 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그 판례가 중요하다는 걸로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의고사에는 그냥 기존에 냈던 문제 계속 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례를 봤을 때 가장 도움이 안 됐던 건 사실 산문이에요. 육모 상법은 그냥 기출된 쟁점을 똑같이 내서 우리에게 새로운 퍼스펙티브나 힌트를 주는 판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산문은 특별히 의미가 없었고 육모, 산문은 그냥 여러분이 봐도 그냥 다 아는 쟁점 내서 실제 변시에는 또 그렇게 안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육모, 산문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육모 기록형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난이도도 좀 높게 나왔고 그래서 육모 기록형은 이제 같이 저랑 풀어볼 기회가 있을 거고 민소도 이제 요거 볼까요? 민소도 보시면 제가 문제도 같이 실어놨어요. 해설이랑 같이 1문의 1이 11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150점 중에 민소 쟁점이 110점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점 중에 그러니까 민사례가 350점이잖아요. 상법 100점. 그러면 민법은 한 150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민소는 100점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1문의 1도 잠깐 보면 올해 육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 본 거죠. 토요일 날 시험 본 거예요. 토요일 날 시험 본 건데 토요일 맞죠?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토요일 맞는 것 같은데 화수금토 보지 않았어요? 월화 목금 봤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보신 건데 보면 1문의 1은 뭐 최신 판례를 출제했어요. 2023-301941 판례를 출제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신 판례가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최신 판례보다도 기존에 있는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의 최신 판례를 출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1문의 2 볼까요? 1문의 2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육모에서. 그래서 1문의 2 문제 1, 2는 그냥 개별적으로 공부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고 다음에 1문의 3은 뭐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이면 워낙 강조했던 그 부분이 나왔어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승계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거 똑같이 나왔어요. 1문의 3 보시면 가불병까지 거의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등기 말소에 있는 데 있잖아요. 기억나죠? 원고가 물청일 때 패소한 경우에 승계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존부에만 미치지 그 부분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1문의 3도 매우 무난한 출제였습니다. 다음 1문의 4도 뭐 매우 무난한 출제였어요. 뭐 선택적 병합에서 항소심 심판 번위를 묻는 아주 무난한 문제를 출제했고 1문의 5는 우리가 민소법에 감에도 있는 그 문제 그 수원 성모병원 케이스 있잖아요. 응급 구조사 나오고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그 부분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1문의 5는 아마 문제 푸실 때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1문의 5는. 그 다음 1문의 6. 1문의 6도 이것도 엄청 강조했던 그 문제예요. 명의신탁 약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등 말소 청구권 승소한 다음에 소차에서 재소금지 됐을 때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면 기각된다는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월 11일 선고한 2022-266874 판결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민소 문제 육모에서 110점은 전부 판례에 기반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4회 변시 해설을 잠깐 또 볼까요? 14회 변시 강의 자료 7페이지 요거는 그러니까 작년 8모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형식은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였는데 실질은 부대 항소인 그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학습 방향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1문의 2. 사실 민소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1문의 2예요. 1문의 2에서 특히 문제 2번을 실제 시험장에서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1은 뭐 학습을 한 친구였으면 그렇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 문제 2번은 실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문제 2는. 그래서 11페이지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마지막 줄에 있는 판례 11페이지 마지막 줄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1-276225 판결을 출제했어요. 요게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30점짜리 두 개 합쳐서 1문의 2가 가장 어려웠어요. 14회 변시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14페이지의 1문의 3 20점은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였죠.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2단 추정 법리 묻는 아주 평이한 문제를 출제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몇 점이냐? 105점이었어요. 105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회 변시 냉정히 보면 1문 민소 혼동 문제만 조금 생소했지 사실 민소는 매우 평이하게 출제됐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약한 부분인 기판력 부분과 병합 청구 부분을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모에서 그 부분을 출제한 걸로 보여요. 이해되시죠? 변시 안 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15회 변시에서도 민소 후반부 부분 있죠. 병합 부분과 기판력 부분을 출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학습하실 때도 그 부분 감안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그럼 민소 문제가 선택형 70개 중에 몇 개일 것 같아요? 순수 민소 문제가 14문제예요. 14문제. 14문제. 70문제 중에 35문제에서 36문제가 민법이고, 다음에 14개에서 15개가 민소고, 20개가 상법이에요. 상법 20개 중에 어수보험이 4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 상총이 2개에서 3개. 13개가 회사법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13개 중에 회사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오죠. 그 12문제 중에서 3, 4개의 문제가 주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6, 7개가 기관에 관한 문제, 다음 2문제 정도가 채권자 신주 발행 관련된 문제, 이렇게 출제가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민소 공부하실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7회차 공부하잖아요. 그럼 한 회차에 실제 변시 선택형 2문제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1회를 공부했다면 실제 변시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2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2문제. 변시는 밸런스 게임이에요. 제가 이제 그 변시 해설 강의하면서 학생들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산문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우리 변시는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어떤 친구 모의고사 볼 때 막 산문 1시간 반 풀어가지고 75점 받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산문이 1시간을 넘기면 1문, 2문에서 반드시 통백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산문은 45분 컷이 가장 이상적이고, 늦어도 50분 컷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야 1문, 2문을 다 풀고 10분이 남으면 상법을 풀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상법이 사실 쟁점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쓰다 보면 그게 1시간을 넘으면 반드시 2문이나 1문에서 부진정 통백 내지 진정 통백 문제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역량을 분산 투자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산문에 과잉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산문은 보이는 쟁점, 조문 판례, 사안포석 딱딱 치고, 다음 45문 빠져나가고, 그 다음 1문, 2문에서, 그죠? 내가 민소가 약하면 민법을 먼저 풀고, 또 민법이 약하면 1문을 먼저 풀어서 전체적으로 배점에 맞게 잘 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16페이지부터 뒤에까지가 14회 변시 민소 선택형 14문제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형법 끝나시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때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 풀었는데 제가 볼 때 3시간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민소 14문제, 사례 105점 풀 수 있잖아. 이렇게 풀어보고, 작년 변시가 이렇게 나왔고, 나 한번 풀어보면서 나는 이렇게 썼는데 실제 답안은 이러니까 내가 이런 점수를 받았구나. 이런 좀 나름 느낌 내지 감을 자극하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용모 사례, 용모 선택형도 제가 한 수요일, 목요일쯤 배부를 할 거예요. 용모 선택형 민소 문제도. 그러면 그거까지 학습하실 때 챙겨서 공부하셔야 미리미리 돌려야 되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짐이 되고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출제 범위도 보면 민법처럼 최신 판례로 도배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하면 너무 학생들 난이도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출 중요 개념 50%, 한 25점에서 30점. 그렇다고 최신 판례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신 판례 50%에서 철저하게 50% 출제 비중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전날 학습한 내용에서 한 반 정도는 반돈 내용, 다음에 반 정도는 조금 아리까리하거나 좀 최신 판례 익숙치 않은 내용을 해서 그렇게 난이도 조정을 좀 할게요. 일순환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강의 계획서 조금 더 하시고 싶은 제가 이야기 몇 개씩만 더 하고 얼른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2페이지 강의 계획서 요거 이제 2페이지 오시면 2번이에요.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죠. 사례형은 기출 모임 문제와 최신 중요 판례를 기본으로 한 창작 문제를 출제해서, 기출 문제는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할게요. 그래서 제 컴팩트 사례집을 보시던 아니면 본인이 보는 사례집을 보시던 그 안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그다음에 최신 중요 판례는 창작 문제를 출제해서 1대1 비중을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형은 아시다시피 10문제 출제할 건데 당연히 기출과 창작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그 비중을 맞추도록 하고, 다음에 민소는 사실 선택형 기출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OX보다는 오지선다를 풀으시는 걸 권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성적 향상은 증명된 학습법이기 때문에 민소 14문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지선다를 추천한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4번 사례형 문제는 이제 새로 도입된 방식이죠. 당일 자가 채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추가 채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적 고시는 그 다음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당일 최신 중요 판례 프린트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그렇다고 또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결한 강평이 되도록 하겠고 다음 성적, 당연히 성적도 중요하죠. 근데 절대적 점수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안정적으로 한 30%요 안에 들어오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또 개별 면담 및 상담 및 뭐 이메일 질문 같은 건 저 메일로 보내주시면 뭐 제가 거의 누락하지 않은 이상 다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 진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총론 첫 번째 당사자 능력까지 월요일 날 시험 보고요. 다음 화요일 날은 소송 주체 2, 당사자 적격까지. 다음 수요일 날은 1심 소송 절차에서 심리 부분까지. 다음 금요일은 나머지 1심 송달 절차랑 종료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0월 10일 5회차 전국 판결에 의한 종료와 객관적 병합. 다음 6회차는 주관적 병합. 다음 7회차는 상소심 민사집행법 내지 민사법 종합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3페이지 보시면 뭐 예시사항이지만 뭐 제 책 보시는 분들 요 페이지 수 맞춰서 학습하시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소는 절대량을 좀 지켜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 민소에 대해 공부를 할 때 마음가짐 민소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례화된 문제로 구체화하면서 이 사례에서 이 쟁점이 문제되는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상의 끝에 자가채점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조금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사실 좀 운영할 때 좀 부담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원장님께서 또 진심 어린 조언하셨고 저도 또 학생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한 방식이니까 같이 서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용모 선택형은 늦어도 수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해설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날이 매우 불쾌해요. 서로 싸우지 않도록 수고하셨습니다.